네, 얼마 전에 그 경매로 나섰던 물건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감정 가격이 500만 원이에요. 이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위치도 청량역하고 가까운 전농 9구역에 위치한 물건이거든요. 어떻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경매 물건이 감정가 500만 원에 나올 수 있었을까? 네. 의아하시죠? 얼마 전에 요 500만 원 감정됐던 이 재개발 물건이 7천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가 500만 원도 낮았지만 낙찰가 7천만 원 자체도 굉장히 낮게 생각이 되시죠? 자, 어떻게 된 물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북부 2022타경 109575 동대문구 전논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감정 가격이 568만 8천 원. 너무 싸지 않나요? 네. 신건에서 7천만 100원에 7명 응찰해서 낙찰이 됐었던 물건입니다. 위치는요, 바로 여기 전농 9구역 안에 속해 있던 물건입니다. 청량역하고 도보로 한 5분,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재개발이죠. 전농 9구역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여기 이제 공공재개발이에요. 이 공공재개발은 2020년 5월 6일 날 발표된 대책에 따른 재개발 방식인데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개발을 시행하는 겁니다. 2020년도 2사 대책 때 발표됐던 직접 시행자 방식과는 좀 달라요. 이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한 민간 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35층 공동주택 총 1159세대 공급 계획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량역하고 아주 가까워서 청량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감정 가격이 싸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건물만 매각이 되는 겁니다. 건물만. 그래서 워낙 노후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해당 그 본 건물 540만 원과 제시의 건물 27만 원에서 총 568만 8천 원의 감정가가 나온 거예요. 건물 상태 보시면 네. 굉장히 노후도가 좀 심하죠. 네, 이렇게 거의 다 쓰러져 가다시피 하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같아 보여요. 네. 이렇게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 과연 아파트 신청할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재개발 구역에서 뚜껑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뚜껑이라고 하면 보통 토지 말고 건물만 소유권 취득하는 이런 방식의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빠진 건물만 거래하는 물건, 바로 이걸 뚜껑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남 뉴타운 쪽에 가면 이런 뚜껑들이 많거든요. 이 뚜껑의 경우에 바로 이렇게 재개발로서 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관련된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6조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소유한 자, 주택. 그렇죠? 그리고 기타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건축물 대장 보시면 해당 물건은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입니다. 네, 보통 그 한남동 쪽에 나와 있는 뚜껑이라고 하는 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들 보면요, 건물이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요. 무허가 건물들이 많거든요.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위한 다른 조건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981년도 기준에서 항공사진에 촬영이 됐거나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 입주권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농 9구역에 나와 있던 건물만 매각하고 있던 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허가가 아닌 거죠. 허가받은 정식 건물입니다. 노후도가 심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주택을 통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요, 소유자가 김모 씨로 돼 있죠. 개인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는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한남 뉴타운에서 거래되고 있는 뚜껑이라고 하는 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요, 토지 소유주가 거의 서울시예요.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무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토지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기타 다른 문제들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물건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만 매각되어 있고요. 법정사건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 건물에 대한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권한이 있어야죠. 지상권을 설정했던가 아니면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됐거나 그러면 이제 토지주가 함부로 철거를 못하죠. 그런데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사건 성립하지 않고 지료를 청구하는 판결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물건인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 건물에 설정돼 있던 어떤 특정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명세서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 돼 있죠. 가처분 등기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써 있죠. 자, 낙찰되기 전에 등기부등본 건물 보시면 가처분이 설정돼 있어요. 채권자는 김모 씨인데 이 사람이 토지 소유주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가처분까지 해놨어요. 자, 낙찰된 후의 등기부등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돼 있죠. 송모 씨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 이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주택의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점이 많았던 겁니다. 토지는 매각해야 되고 건물만 매각하는 건데 이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법정선권도 성립 안 하고 건물 등기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도 매각을 소멸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주는 건물을 멸실할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낙찰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낙찰 받아가 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토지주가 건물을 멸실할 수 있느냐? 물론 법리상으로는 판결에 따라 건물을 철거를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소유주가 그렇게 건물을 호락호락 철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건물을 철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토지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만 가지고 과연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관련된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6조 보시면 1항 2호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다시 말하면 토지만 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죠. 그런데 토지 이용기 확인서상에 해당 토지의 면적은 69제곱미터예요. 90제곱미터에 약 21제곱미터가 부족한 겁니다. 자, 이 토지 소유주는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서 토지만 소유하고 있게 되면 분양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90제곱미터 이상만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토지하고 주택을 함께. 그래야 분양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토지 소유주가 이 건물을 낙찰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낙찰을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갔는데 결국은 건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철거의 위기에 있는데 토지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는 있지만 철거하게 되면 토지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만 가구는 결국은 독립적으로 분양 신청을 못해요. 다른 짜투리 토지를 또 다시 취득을 해와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 허가가 안 나겠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둘이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물 낙찰받은 사람은 이런 토지 소유주의 이러한 필요성을 알고서 낙찰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주택을 가지고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토지 소유주가 철거로 가게 되면 뭐 분양 신청 못하죠. 철거된 건축물 갖고 어떻게 신청해요. 그런데 결국은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할 권한은 있지만 철거 집행까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은 토지 소유주는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야 되는데 7천만 원에 낙찰받은 건물 소유주가 좀 금액을 부풀려서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갔나요? 낙찰받으신 분 어떤 의도죠? 어쨌든 토지 소유주와 이 주택 낙찰받으신 분 원만하게 잘 협의해서 한 분으로 이거를 소유권을 몰아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잘 합의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소개해드린 내용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경공매를 위해서는요,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0월 17일 날 MPL 강의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지난 특강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관심도가 높았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일반적인 경매 물건, 뭐 아파트, 상가, 뭐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익률 내기가 쉽지가 않죠. 경쟁률도 높고 낙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특별한 물건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법 규정을 알고 낙찰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MPL이라는 좀 여러분이 생소하실 수 있는 이런 투자 방식으로 가게 되면요, 좀 더 수월하게 높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L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10월 17일 개강하는 MPL 정규과정 수강신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5회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모두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강남에 있는 선은역 인근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MPL 강의를 저하고 우리 MPL 대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안영효 대표와 함께 콜라보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차에 MPL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실제 MPL 투자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개인들은 MPL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은 개인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들도 MPL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탁공매 MPL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MPL 강의를 통해서 이런 신탁공매 MPL까지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10월 1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4회는 강의실 수업, 1회는 임장 수업, MPL 물건 임장도 하게 될 거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하고 공부하셨던 수강생 회원들이시거나 아니면 일반 회원분들이 2분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시게 되면은 할인 혜택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강 신청 아래 링크 이용해서 해 주시고요. 어쨌든 MPL 강의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